돈이 되는 뉴스 분석하겠습니다. 펠리츠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뉴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법들입니다. 금소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이고요. 또 특금법과 인터넷 전문은행법까지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본회의까지 다 처리가 됐을 때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본회의가 관건이겠죠. 본회의가 통과가 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는 일단 또 한층 더 피부상으로 어떤 신금융과 관련된 부분들이 가까이 오지 않을까라는 쪽이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라임 사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또 일말의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기존 금융주들은 많이 위축돼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기회 요인들이 더 높은 쪽이 신금융 쪽이 아닐까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한 종목을 그래도 찾으라고 하게 되면 카카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상당히 많이 언급드렸던 종목이다 보니까 모든 길이 카카오로 통합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지난 흐름들로 봤을 때 이제 바로투자증권을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어떤 금융위에서 허가가 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카카오페이 증권으로 바뀌면서 이제 영업이 시작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작된 지 6거래일 만에 계좌가 20만 개가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이제 카카오뱅크가 어떤 주력과 함께 또 보험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들도 어떤 조인트 벤처 쪽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좀 더 어떤 금융 영역 쪽으로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카카오의 위상을 앞으로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또는 두 번째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타다죠. 이번에 어떤 관련된 택시 관련된 사업법 쪽으로 봤었을 때 이 타다가 운행이 중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번에 또 본회의가 거쳐야 되긴 하겠지만은 벌써 어떤 타다 대표 같은 경우는 서비스 중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또 카카오 택시와 관련된 쪽이 오히려 더 기회가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상대적인 수혜의 관점 쪽도 엿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또 중요한 부분들은 플랫폼 업체라는 부분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기존의 플랫폼을 가지고 확장성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들은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다 괜찮지만 일단 실적이 작년 4분기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일단 실적 흐름들이 적자가 확대가 되면서 순이익이 부진하게 발표가 됐는데 아무래도 일회성일 가능성은 무게를 두는 흐름들이고요. 그 차원에서 봤을 때 올해도 매출은 유지가 되는 관점 쪽에서 영업이익이 한 860억대로 작년 대비해서 한 8%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만큼 여전히 성장과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는 확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또 카카오에 대한 동향들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의 신사업들이 올해 본격화되면서 수익성이 높아지는 부분들도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금소법, 특검법 관련해서 또 타다금지법이죠. 타다금지법 관련해서도 반사이익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현재 주가 꾸준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네. 늦지 않았을까요? 몇 등급인가요? 네, 그래도 시장이 좀 충격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조정권이 자연스럽게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래도 여전히 어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2등급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는 17만 5천 원대, 목표가는 그래도 20만 원은 찍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과 함께 손절가는 16만 5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어떤 사업 하고 있는지 다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손에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예전에 제가 구글 자회사를 제가 한번 다 모아보자 그래가지고 다 알아봤더니 이제 몇백 개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카카오도 역시 그러한 플랫폼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2등급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돈 되는 뉴스 두 번째 헤드라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선두에 서 있는 구글 자회사 웨이모가 외부에서 처음으로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어제 관련해서 자율주행차의 관련주의 강세가 나타났고요. 또 오늘 새롭게 나오고 있는 소식이 GM 쪽에서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쪽에 우리 돈으로 23조 6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을 또 발표했습니다. 타다금지법이 나오고는 있는데 외부에서는 이렇게 또 자율주행 쪽을 비롯해서 친환경차 활발한
대한 투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대세라고 봐야 되겠죠. 전기차와 함께 자율주행차는 앞으로 대세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하지만 이제 국내 관련된 회사들을 쭉 찾아보다 보면은 뭐 대형주 말고, 대형주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그래도 가장 직접적인 수혜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 부품주라고 봐야 되겠죠. 대표적인 현대모비스나 만도가 가장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트렌드가 변하면서 바뀔 수 있는, 그리고 그를 준비하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를 빼고 나머지 중소형주 쪽에서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좀 어렵습니다. 아직 그렇게 밀접한 관계로 나오는 종목들은 없는 게 아닐까라는 관점들인데, 네. 뭐 i3 시스템이나 지금 말씀드릴 모트렉스 이런 정도가 그나마 연결고리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쪽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모트렉스 하게 되면은 저희가 잘 아는 이제 스마트카 시대 쪽에 나왔을 때 운전자와 그리고 자동차 간의 어떤 소통을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어떤 홈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휘황찬란하게 잘 써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사업 부문을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자동차 인포테인먼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오디오 비주얼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즉 내비게이션이 과거에는 딱 하나 달려 있어서 길만 알려준다라는 쪽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긴 화면으로 인해서 약간 디지털화되기 시작하죠.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또 오디오 비디오 관련된 쪽에 강점을 보이고 있고요. 또 AVM이라고 하는 어라운드 비주얼 모니터라고 해서 보통 보면은 사각지대가 있죠. 자동차가 안 보이는 사각지대를 다 보여주는 흐름들과 또 쉬운 주차를 보조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개발하고 있고요. 또 하나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자동차 운전하게 되면 바로 앞에 거기서 어떤 이미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또 뒷좌석 보게 되면은 아이들이 좋아하죠. 뒷좌석 헤드의 뒤에 보면은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제공되는 이런 네. 쪽을 다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CES 2020에서는 또 상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요. 게다가 어떤 이번에 국토부주관의 현대차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어떤 참여하고 있는 화물차 군집 자율주행 운영 기술에도 같이 동반적으로 참여했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그래도 실적은 어땠을까라고 보게 되면 좀 아쉽게도 2016년도와 17년도가 실적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약 한 2년 동안은 후퇴하는 모습들이 좀 아쉽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지금 최근에 좀 올라와서 한 940억대 정도까지 지금 현재 밀렸다 보니까 한 900억대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유보율은 4,600%, 즉 상장하면서 이어졌던 유보율이라든가 그리고 주당 순자산이 4,500원까지 나오는 모습들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아쉬운 점은 실적이 좀 성과가 좀 아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016, 17년에 영업이익률이 자동차 관련 기업 중에서 10% 나오면 잘 나오는 또 업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정도 나왔고 2018년에는 또 쪼그라들었습니다. 지난해 역시도 실적 줄어들면서 적자를 기록하는 분기도 있었습니다. 재무구조는 양호하지만 실적 아쉽다고 하셨고요. 네. 기술력은 또 긍정적 평가해 주셨는데 몇 등급일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 최근에 부각받은 주가가 좀 아쉽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실적 흐름들까지 좀 확인하자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등급은 3등급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는 3,300원대 지금 가격대는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이 밑으로 바라보는 게 좀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4,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2,700원대로 약간 일단은 트레이딩하는 관점 쪽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이 되는 뉴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섹터별로 대장주의 움직임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1, 2위 기업들의 이런 기세 싸움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들의 어떤 뭐 글로벌적인 위치라든지 실적 때문이겠죠. 네. 지금 시가총액 10위권 기업들은 정말 굉장히 글로벌적으로도 좋은 기업들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네. 어떤 투자 포인트 얻을 수 있을까요? 네, 그중에서 기사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 쭉 나와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NC소프트가 그래도 눈에 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코로나19 사태의 수혜주죠. 게임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쪽과 함께 또 하나 개인적으로 리니지 2M에 대해서 기대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회의적이셨잖아요. 네,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의외로 잘 나오더라고요. 일매출 지금 많이 찍힙니다. 네, 40억 넘게. 일매출이 40억. 일매출이죠? 네, 일매출입니다. 그러면은 예. 한 10억, 20억 정도면은 그래도 잘 나온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네. 40억이면은 상당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또 요즘에 보면 광고를 별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케팅비가 상당히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실적은 급증하는 현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모바일 게임 매출, 이 리니지 2M으로 인해서 5,500억이 넘는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또 이어지고 있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아무래도 인력들이 제대로 어떻게 보면은 활용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기대감은 좀 낮고요. 그래도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올해 실적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시가총액 15조 원대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택지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대표이사님을. 그분께서 유급휴가를 지금 주셨어요. NC소프트는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주가가 그걸 말해주고요. 현재 지금 시장에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또 어제 보여줬습니다. 네. 주가가 뭐 싸다고 해주셨는데 네. 몇 등급으로 보시나요? 일단 단기 조정권 들어오게 되면 사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매수가는 한 69만 5천 원대로 한 2등급을 바라보면서 한 69만 5천 원대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예. 목표가는 1차로 80만 원대, 손절가는 64만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단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70만 원 아래선 69만 5천 원 선의 매수가와 목표 주가 80만 원 선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